13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복개된 하천국어부지, 제방도로, 공원내도로. 서울시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내준 적이 있을 때 이것을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해준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5번이면 5번, 10번이면 10번 어떻게 한다? 사용승낙을 또 받아야 돼요. 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 서울시에서는 같은 도로를 2번, 3번 팔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조례에 동도로에 건축허가 낸 적이 있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경우에 A가 B한테 팔고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C한테 또 팔 수도 있고 계속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한 거예요. 조례로. 그럼 서울시에서 인정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얘기 간단합니다. 서울시의 땅값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아야 달라요. 10년 전에 1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도 사용수를 하려면 1000만 원 받아야 될 만큼 땅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수를 한번 해줬다고 해서 영원히 그 내 땅을 어떻게 한다? 도로를 기양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동도를 인해 건축허가 받은 적인 경우에 또다시 사용수락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1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은 뭐냐?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이 조례는 참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교수님이 안 되니까. 아, 교수님이 안 되니까. 최고의 명답이네. 뭐냐면, 자, 보십시오. 법 45조 제1항 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한 통행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이야. 불특정 다수면은 다수라고 얘기했어요. 다수면 10명이 다수야, 100명이 다수야. 담당자 마음이야. 장기간이라 그랬죠. 장기간 그러면 30년이 장기간이야, 1년이 장기간이야. 그것도 담당자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담당자가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게끔 근거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부산시 조례입니다. 그럼 그 밑에 봅시다. 대전광역시 조례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복개된 하천국어부지, 공원내도로, 제방도로. 여기까지는 서울시하고 똑같은데 서울시보다 하나 더 넣은 거 있어.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하나가 더 있죠. 서울시보다 한 줄이 더 있습니다. 4번이. 사실 제가 몇 년 전이라고 한 10여 년 전쯤일 거예요. 유석에 이제 그 집을 하나 지으려는데 그 앞에 그 도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좀 한 두서너 평 이렇게 있는 경우 있었어요. 이거 쪼가리 이렇게 나온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사용승낙을 해주면 아주 쉽게 되겠고 별로 쪼가리로 이렇게 툭 튀어나갈 때 별로 없어서 찾아러 다녔는데 등기부터 뭐 띄고 거기 다 찾아서 갔는데도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도 없고 찾다 못 찾아도 없어. 할 수 없이 제가 이 조례를 보고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 주민등록 돼 있는데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가는 데도 없고 어디로 간 데도 없고 알 수가 없더라. 도대체 이 사람은 행방불명됐다. 그러니까 여기 행방불명된 경우에 해줄 수 있어. 사용승낙 없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민원인님 여기서 행방불명됐다는 얘기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졌다든지 6.25 때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원인님이 못 찾은 거지 행방불명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는 하고 민원인님이 주인을 못 찾은 거하고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제가 사용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전시에서 행방불명이란 그런 뜻이라 입니다. 1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대구광역시의 이 시의원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토지야 도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다음에 이 전기, 하수도, 가스등 기반 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1번, 2번, 3번이 상당히 합리적인데 가장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본 게 뭐냐면 2번입니다. 2번. 2번을 보십시오. 2번은 뭐라고 나와 있죠?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죠. 즉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했다든지, 대규모로 어떻게 한다? 하수관을 설치했다든지, 수도도 설치했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도 설치했다든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땅 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뜻은 그 위에 누구라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구광역시에 이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창원시, 이제 보시죠. 창원시 5번을 보겠습니다. 1, 2, 3, 4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오지 않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5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을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아닙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그 현황 도로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것이 여기 나오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다음 거 보시게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남시 건축법 조례 제2호항은 4번 보십니다. 4번. 1, 2, 3번은 똑같은 거니까 4번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동도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성남시 조례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용인시 조례입니다. 용인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대도시, 다시 말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이런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대부분이 동도로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이미 이 도로의 주인이 한 번이라도 어떡한다? 도로 사용승낙을 해줘서 자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경제권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하지 않게끔 본 겁니다. 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평군입니다. 양평군에는 좀 다른 거하고 다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 소재지의 주민 대표가 인정하는 도로. 다시 말하면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10여 명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로 현황 도로로 인정했다 하는 경우에는 보면은 현황 도로로 인정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겁니다. 보면 이게 사실 보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양평에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어떻게 한다? 받은 거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허 해주십시오 해갖고 시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받아갖고 집을 질 자리를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앞에 도로를 쓰고 있는 그 집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마당 앞을 지어서 현황도로 이렇게 돼 있는 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갔더니 당신 여기 왜 왔어? 이렇게 그러더라고. 나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집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업자인데 여기 허가가 나서 집을 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야? 내 땅을 어떻게 지네들이 사용승낙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 준비를 해갖고 갔더니 진짜 그 들어간 도로에 바위돌이 있다만하고 어떻게 물을 여다 놨는지 거기다 갖다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 이게 내용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렇게 된 거더만. 어떤 분이 그 땅을 갖고 있는데 앞에 있는 도로 주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서 비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안 나는 거야. 안 나는데 이거는 건축허가 안 나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왜 시골 마을에 가면 노인정 있죠. 노인정에 가갖고 노인정의 회장한테다가 100만 원인가 그 당시에 1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이장 반장 해갖고 동네 사람 10명만 어떻게 한다? 도장 받아다 달라. 그러면 100만 원을 주겠다. 우선 먼저 30만 원 주마. 그랬더니 노인정에 있는 노인의 회장이 그거 도장만 누구누구한테 받아주면은 100만 원 준다고? 알았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일주일 내로 도장 다 받아놓을게. 그래 갖고 들었나? 이 사람 저자고 노인정에 있는 회장이 야 도장 찍어 어른이 도장 찍어 다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들었나? 건축허가를 낸 거야.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팔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도로 주인이 어떻게 한다? 막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런 조례가 있는 거야. 이거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도 마을 사람 10명이 도장 찍어갖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된다는 건 양평에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그 영감님이 못 들어가게 막는데 어떻게 집을 줘요? 할 수 없이 내가 그 건물주인하고 그 영감님하고 합의를 보십시오 하고 나중에 500만 원인가 얼마 따로 줬어. 그리고 집 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강의를 하는 걸 잘 모르고 이런 게 있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 강의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조례가 있는데 딱 양평에만 이 조례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이게 경기도 광주시 조례입니다. 3번 보면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해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기타 4번 보면 기타 주택 5호 이상의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 4번은 먼저 얘기했듯이 이것은 무슨 도로냐면은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3번하고 4번은 다른 겁니다. 3번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난 적이 있고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는 건데 이 밑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도 마을 안길로 해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한 5호 이상이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3번은 돈을 한번 받았으니까
또 받지 말아라는 얘기고 4번은 옛날부터 너 안 받았으니까 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화성시 건축조례 동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이 건축된 경우 맞죠? 이 당진시 건축조례 보면 제33조 해갖고 여기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5번이 있죠. 5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 허가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도로 이용해 건축허가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것이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했어도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른 데 없는 것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면 2번을 보십시오. 2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는 무조건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1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포천시 건축조례는 다른 건축조례하고 조금 다릅니다. 6번 보면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즉 다시 말하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을 안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천시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은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것이 건축법상 도로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에서는 4m.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땅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갖고 정해놓은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가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른데 대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조례를 보시면 맞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또다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도로를 사용한 것을 이중 삼중으로 밟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건축법상 사용승낙을 해줬어도 해줬다는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도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가 내줬다면은 사용승낙을 해준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또다시 사용승낙 안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9페이지. 다시 말하면 허물기 전에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으니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해서 허물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 허물어이죠. 다시 말하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걸 가지고 거기란 법규를 적용을 하는데 건축물이 없어서 새로 질 때는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싹 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호문은 규모가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전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옛날 건물 허물지 말라 하는 사례가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냥 허물어 버리게끔 되면은 그 순간서부터는 현재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건물이 되어 있었으면 30년 전에 건물이 되어 있던 것의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어도 3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건축법에 맞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 그 건축물을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건축법을 바꿨기 때문에 현재 법규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싹 다 허물고 새로 질 때는 현재 법규에 맞게끔 모든 건축법이 현재 법규에 맞아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